자, 그러면 다음 챕터. 자, 18번부터 21번 챕터는 고전 소설 파트죠. 자, 고전 소설에서는 이번에는 연계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배비장전이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총평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 어쨌든 우리가 이 고전 소설은 연계 작품이었던 배비장, 그리고 현대 소설 파트에서는 잠시 후 뒤에 보겠지만 비연계였던 갯말이라는 작품이 등장을 했었는데 소설 전문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알아두어도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랑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다라고 했던 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했죠. 좀 우리가 보는 이 배비장전 지문은 그 수특에 나왔던 지문이랑 좀 다르게 배비장이 서울로 도망가려고 할 때 나타났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런 장면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배비장전의 결말 장면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소설을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을까? 절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산문 작품들은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 그리고 핵심 갈등 요소,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인물에 연결되는 사건과 배경, 이 요소들은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게 편안한 거다. 왜냐면 내용을 읽자마자, 제목을 보자마자 어떤 내용이 중심이었고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 세트에서는 그 중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읽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선 어쨌든 내용 자체는 좀 학습을 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자, 당연히 문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봅시다. 솔직히 문제 난이도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쉬웠던 게 사실이죠, 그죠? 18번 문제를 보면 뭐 얘기 나왔어? 계집은, 배비장은, 계집은, 사공은 이러고 있었죠. 그럼 뭔가요? 인물과 사건을 연결해보는 문제입니다. 중심은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지문을 읽을 때 인물들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을 거고요. 자, 19번 문제. A부터 E 중에 배비장의 기분을,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된 표현. 나름대로 문제 유형 자체는 상큼했죠. 자, 이거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소재, 그리고 구절의 의미. 그래서 선생님이 구절의 의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어떤 특정한 용어 타원에서 정리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이 19번 문제는 나름대로 상큼한 유형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근거라고 했었을 거야. 왜 근거에 대한 얘기를 19번에서 하는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20번 문제, 요게 그렇죠. 소재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문제. 네모 쳐져 있고요. 조그만 돛대 해움 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문 속에서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녀석이 나왔을 때 이 녀석은 어떤 배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랑, 그냥 작품을 다 읽고 났더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거랑은 분명히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번. 보기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문학 파트에서 보기가 나왔을 때 연계에서의 보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출제를 위한 보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선택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본문에서 한 덩어리, 보기에서 어떤 특정한 구절, 이 두 개를 예쁘게 연결하는 것들을 잘 따져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그 패턴이 또 동일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번 문제의 특이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학습해왔던 표준적인 문제의 어떤 스타일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 알아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그런데 이 문제 세트에는 뭐가 없더라.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딱히 안 보이고 있죠. 그 선생님이 그때도 육문평 때도 설명했었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작품 설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서술상 특징 문제가 분명히 바뀌는 건 맞다. 예전에는 작품을 딱 주면 시가 나왔으면 표현상 특징 문제를, 그리고 소설이 나왔으면 서술상 특징 문제를 무조건 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갯마을에서 A 부분의 서술상 특징 문제를 묻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문제 하나를 제외하면 작품 전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는 확실히 분명히 없어지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만 짚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지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내용 분석은 안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까지는 안 할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신경 쓰면서 빠르게 짚어나갈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문제가 뭐뭐 하는지 이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 아프면 줄거리 왜 나오는 거야? 문제 푸는데 영향을 줄 테니까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냥 패스해버리면 위험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제주도에 갔다가 조롱당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차피를 바라한 배비장이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이 배비장이 서울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배경을 그렇게 세팅해 준 거야. 근데 이런 요소가 왜 필요한 건데요? 아까 봤잖아. 배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런 것들랑 연결되는 거야, 실은. 자, 이때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억지로 무서움을 참고 이렇게 말했죠. 여보게. 근데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냥 바로 뭐 하자? 읽으면서 문제 해결. 선생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문제가 뭐였냐면 A, B, C, D 이 중에서는 뭐랄까 상대방을 고려해서, 그렇지?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보게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등장한 적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하면 지우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땡 지우면서 물어보세 라고 했더니,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자. A의 부분에서 뭐뭐하세 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채? 하계체입니다. 하계체는 뭐 하는 거죠?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맞나요? 상대방을 낮춘 거야.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계집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했지? 다시 책망겸. B에서는 뭐라고 했어? 책망을 겸하여. 무슨 소린가? 너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 내가 물어보는데,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이거. 그럼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겠어 이게? 그럼 아니겠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가자고.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는 대답은 이거였잖아. 무슨 양반은 무슨 양반, 예의도 염치도 없으면서 라고 하고 있잖아요. 화내고 있습니다. 왜 화내는 거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내 앞에서, 그렇지? 반말로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낯선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지? 상대방을 존대하면서 예의를 표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얘는 그러지 않고 있잖아. 그랬더니 자, 그렇게 한 마디 들었어. 배비장이 구식적 습관, 옛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지방이라고 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는 거겠죠? 차별의식이 나타나고,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서 혼잣말로 자탄. 지금 혼잣말하는 겁니다. 자탄. 자기 스스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 오늘 내가 올해는 진짜 신수가 안 좋구나. 심지어 이런 여자들한테까지 나는 뭐 한 소리 듣고 있구나 하면서 탄탄한 다음에, 분한 마음에, 오케이, 이런 거 잘 봐야죠.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만, 다만 해는 점점 서산에 걸쳐지고 있고 앞길을 물은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함경도 문자대로 붙은 데 붙어라. 무슨 소리예요? 어쨌든 일단 파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파라 이 소리겠죠. 사관하고 다시 멀을 수밖에 없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C에서 말공대를 올려라고 하잖아. 보이니? 말공대를 올렸어. 그래서 C 여보시오라고 이름이, 호칭이 바뀐 거잖아. 내가 실수를 했소, 미안하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계체에서 하우체로 바뀌었죠? 그죠? 하우체는 뭔데요? 얘에서 높임이에요. 그죠? 높인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C는 우리가 찾는 답이 맞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읽어가고 있는 것이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장면쯤에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였죠? 인물과 사건이었잖아. 이 작품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에서는 배비장과 누구? 한 계집의 갈등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배비장이 원하는 건 배편을 구하는 것이고, 계집은 웬 낯선 남자가 와서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반말짓거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됐나?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읽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서 실수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어디 가시느냐, 막 서울 간다 했더니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 말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노수를 어찌하여 줬어? 이게 참고로 뒤에 문제 나오는 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읽고 갈게요. 아이, 당신 이제 4, 5일 정도는 기다려야 다음 배가 올 텐데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줬어? 라고 말합니다. 참 딱한 일이오시다라고 했네요. 뭐예요? 기분이 분명히 풀렸죠. 연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연민은 뭐 때문에 그랬던 거야? 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지. 정말 급하게 급했나 보다. 남을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이 나한테 올리까지 했으니까, 그치? 안타깝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뭘 합니까? 아, 옳지. 가는 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행인을 태울지는 모르겠어. 저 밑에
조그만 돛담배가 있으니 그 배를 물어보시오. 그 배가 성내에 사는 한 부인이 친정이 해남이라서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는데 비싼 값을 주고 떠나는 중이고 혼자 빌려서 저녁물에 떠난다고 했으니까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죠? 무슨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해서 복잡한 사건 전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1대1 관계에서만 계속 흘러가고 있죠?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배비장은 옳다구나 하고 부랴부랴 뛰어갑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배비장과 누구의 대화 장면이 나와? 사공의 대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첫 번째 18번 문제에서 배비장, 배짐, 사공 이 세 사람이 중요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역시 배비장은 여전히 뭐 하고 싶은 거야? 배편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서울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이라고 처음에 물어보죠. D는 여기다 쓰자. D는 어이! 어디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공이 뭐라고 했습니다. 반말에 비가지 틀려라고 썼죠. 반말이래잖아. 그럼 이게 상대방을 고려한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D도 지워줍니다. 그러면서 말 좀 물어볼게요. 어디로 가는데? 물로 가지? 그죠? 지금 짜증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배비장이 이제 와서 또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또 해라라고 한 건 낮춘다는 얘기잖아.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춘다는 뜻이잖아. 낮추어서 말을 하자니 분명히 제 모양 보고 받을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말을 놓다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사공의 대답이 한참 더 올라갔다. 뭐야? 열받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되게 당연한 얘기였잖아. 어디 가세요? 물로 가는 거지. 배가 어딜 가? 뭐 이러면서 짜증내고 있죠? 그랬더니 아하, 내가 그저 춘몽 한바탕 꿈을 못 깨고 또 실수했구나. 또 인지했죠. 인지한 다음에 어법을 고쳐 입맛이 싹 들어볼게. 자, D에서 아니면 이건 2죠. 2에서 이 말공대를 다시 올려가지고 입맛에 딱 붙게. 그럼 뭐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노형, 형님. 그러니까 형님까지는 좀 오가고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대충 올려 부른다라는 뜻이겠죠. 야, 답이 벌써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자, 이제 19번은 미리 정리하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이 C와 D에서 분명히 뭐가 잡히고 있다? 근거가 잡히고 있다 라는 걸 잡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실제로 풀게 될 수능 문제에서는 이 정도의 레벨보다 훨씬 더 어렵고 좀 꼬여있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렇게 치자면 이 녀석은 너무 뻔히 보여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판단을 안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노형하면 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니까 높임말인 것 같고, 그치? 이런 식으로 상식으로 판단해도 답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런 근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답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다음번 이 문제에서 틀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죠? 항상 무슨 문제든 근거 찾으려고 용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읽어갑시다. 자, 아무튼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내가 갑니다 라고 말을 했죠. 오늘 저녁 떠나는데 했더니 내가 타고 가자고 했더니요 이런 말을 하죠. 사공이. 자, 사공은 어쨌든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상황을 설명하죠. 그 상황이 뭐였냐면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고 원래는 일단은 손님 타는 배도 아니고, 그죠? 두 번째, 해남 가시는 부인이 혼자 빌려가는 배라서 사공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1번 원래는 손님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손님을 태우고 가는 이유는 한 부인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마음대로 태울 수는 없는 거다. 전세는 배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모 병한 급보를 듣고 갚기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거짓말하고 있죠. 뻥치는 거야, 그죠? 부모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연민을 하면서 역시 정보를 제공해주죠. 그 정보라는 건 여기서 배를 타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해라? 제대로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몰래 오면 내가 몰래라도 좀 태워줄 테니까 그때 그렇게 타고 가죠 라고 말을 하면서 지문이 끝나 있습니다. 됐죠? 자, 지문 잘 읽었고 문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안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지문을 다 읽었다면 이제 지문의 근거를 확인하러 반복하면서 오락가락 하지 말아달라. 그게 핵심이야. 오케이? 문제를 먼저 봤을 때는 보는 작전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해야지. 맞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18번부터 판단 들어갑시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1번, 계집은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양반이랍시고, 그치? 상대방을 이렇게. 그런 거는 양반이 아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하대하는 사람은 양반의 태도가 못 된다라고 말했었죠. 두 번째, 배비장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죠. 선생님이 지금 다 꼼꼼하게 읽진 않았지만 차차 내 이름은 알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넘어가고 3번, 계집은 배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던 건 맞죠? 한 대 있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4번,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동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선택지가 전형적인 세모 X 패턴 아니야? 자, 왜 세모인지부터 설명해 볼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인의 허락 없이 태울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 근데 지금 부인의 허락이 없으면 태울 수 없다는 얘기를 임의로라고 말하면 대치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부인이 허락했다 말았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부인이 전세는 매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가 포인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인의 허락을 먼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보이죠, 말이. 그죠? 그렇다고 정확하게 틀린 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긴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뒤가 항상 X야.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 그럼 낯선이는 누군데? 배비장이잖아. 배비장을 경계했니? 아니죠. 연민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줬잖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뒤는 완벽하게 틀려 있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끌고 갔길 바랍니다. 5번. 사공은 배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도 알려줬고요. 연민의 감정 방금 확인했죠? 오케이. 자, 19번도 이미 해결돼 버렸으니까 넘어가고요. 20번 문제도 역시 당연하게 쉽게 풀릴 겁니다. 아까 생략된 부분, 앞부분에 줄거리를 왜 줬다고요? 서울로 가기 위해 지금 배편을 계속해서 A 상황과 B 상황에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로 가는 배편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죠?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잖아. 주인공이 당일에, 그날, 오늘이라도 빨리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서 타려는 대상이다. 얼마나 쉬운데. 그걸 주는 문제 레벨 아니었냐? 그죠? 자, 이렇게 주는 문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드세요. 아시겠죠? 자, 21번 문제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선생님이 21번 문제는 보기를 먼저 읽진 않았죠.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연기 작품일 때는 보기를 분명히 먼저 읽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술만 정리를 해볼 텐데 역시 문제는 엄청 쉬웠어요. 자, 아까 4번 선택지가 있었던 부분 생각해 볼까? 아이고, 배가 없다면 이노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슬퍼하고 있으니 계집이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저기 배가 한 대 있기는 하던데 하면서 정보를 제공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 본문에 있었죠? 좋아요. 두 번째, 그가 경짓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자, 경짓된 관념에서 벗어나. 참고로 보기의 마지막 줄을 보면 경짓된 관념에 변화가 일어났다. 맞나요? 이 분명히 이런 단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얘기 있었잖아. 봐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기서 정확하게 딱 제시되어 있잖아. 맞는 말에 가져온 다음에 서로 잘못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나 이 노릇을 어찌하여만 좋느냐라고 말하는 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니? 아니죠. 그냥 큰일 났다. 나 빨리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진짜로 걱정하고 애태우고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근데 복이 있다고 해서 무심코 땡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많이 봤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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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동그라미 XX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뭘 봐야 된다. 어느 한쪽이 틀렸다면 그건 볼 필요가 없는 선택지야. 근데 이렇게 맞는 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얘기와 보기에서의 얘기가 다 맞을 때는 꼭 뭘 살펴봐라? 연결관계를 살펴봐라.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고민을 따라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선생님 저 3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뒷목이 아픈 거다 이제부터.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금방 끝났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비장전은 마무리 짓고 잠깐만 영상 카트하고 다시 그대로 이어갈게요.